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고대부터 끊임없이 발생한 각종 질병은 우리의 삶을 위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지켜준 의약품 때문일 텐데요. 만약 약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질병의 위협 속에서 역사를 바꾼 약물은 무엇이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니, 아나운서께서 그렇게 좀 관리 좀 하시지. 저 좀 낫습니다. 이번 감기 정말 오래 가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약을 먹다 보니까요. 이 약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작은 약으로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되찾을까?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렇죠. 사실 신기한 일이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네. 저도 목을 좀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약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약을 언제부터 활용하고 시작하게 됐을까요? 약이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요? 네네. 왜냐하면 동물이나 곤충도 약을 사용한다는 예들이 있거든요. 동물과 곤충이 약을 사용한다고요? 네. 남미에는 카푸친 원숭이라고 있는데 카푸친 원숭이. 원숭이요. 네. 모기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곤충이 노래기라고 있거든요. 얘를 잡아가지고 몸에 이렇게 문질러요. 그럼 모기가 퇴치가 되나요? 예, 이 노래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 네. 해충은 물론 뱀도 퇴치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원숭이가. 네. 그래서 이제 방충제 같은 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똑똑하네요. 그렇죠. 근데 원숭이는 그렇다 치고 네. 불나방 유충, 이제 정말 작은 벌레잖아요. 네. 근데 기생파리가 몸에 알을 낳곤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독성 이 풀들, 독 있는 네. 풀들을 찾아서 먹어요. 그래서 몸 안에 이제 기생충 이 퇴치를 위해서 약초를 먹는 셈이죠. 이 작은 곤충들도 약을 활용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신기한데 네.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약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들자면, 네, 두 가지요. 네. 이 세계를 누비던 이 뱃사람들이 얼마나 또 건강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보통 뭐 해적이나 네. 풍랑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괴혈병이라는 병을 이 대항해 시대 특히 이 배 위에서 유행을 했고 네. 그래서 300년 가까이 뱃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죠. 사실 지금은 생소한 거 보니까 약이 개발이 된다 보네요. 그렇죠. 네. 사실 괴혈병 원인은 비타민 C 부족이거든요. 비타민 C요? 네. 생각보다 좀 간단한 거였네요. 당시에도 사실 비타민 C는 뭐 야채라든가 과일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었죠. 근데 괴혈병의 원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섭취를 못했고 또 배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안 씻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통을 계속 오래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영국 해군이 괴혈병을 예방을 위해서 감귤류인 라임이라고 있잖아요. 네. 레몬 비슷한 거. 라임 주스를 이제 배에 싣고 다니면서 마시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괴혈병을 완전히 퇴치하게 되고 네. 이게 19세기에 거의 모든 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소위 대영제국을 이룩한 네. 영국의 힘 중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정말 이런 실험이 없었다면은 해군도 괴혈병에서 정말 치료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건설에 차질이 있었을 거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라는 그 영광 시대는 없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꼽히는 약물이 하나 있죠. 페니실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페니실린이요. 네. 페니실린은 이제 최초의 항생제고 네. 항생제란 건 이제 세균의 감염을 치료하는 건데
페니실린 탄생이야말로 사실은 인류 역사를 정말 바꿨다고 할 수 있는 아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약일 겁니다. 네, 정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약물인데 누가 개발했는지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영국 런던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근무하던 세균학자인 플레밍이 발견을 했는데 네. 세균의 변종을 관찰하기 위해서 균을 배양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던 중에 푸른 곰팡이에 포자가 날아와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실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설프게 하시다가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예. 얻어 걸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푸른 곰팡이가 자란 주변에만 세균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플레밍이 곰팡이에게서 항균 물질인 페니실린을 추출을 한 겁니다. 야, 정말 우연한 발견으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건데 그냥 지나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플레밍이 추출한 페니실린은 바로 항생제로 사용이 됐나요? 뭐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그래요? 순수한 페니실린 정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대량 생산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니실린을 정제해서 정말 약품으로 유통되고 이렇게 만든 사람은 이제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요? 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죠. 그래서 1942년에 이제 페니실린의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 부상병들에게 많이 쓰였겠죠. 네, 네. 그렇군요. 1944년 6월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적의 약 페니실린이 굉장히 정말 많은 생명들을 부상병들을 구하게 되고 전쟁 후에는 당연히 이제 민간인들 전염병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또한 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이 활약으로 이제 플레밍과 플로리와 체인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정말 어떤 이들은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못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위대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바꿀 약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치료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첨단 사례로는 또 고출력 LED 광원과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하는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얼핏 듣기에 전혀 의학이랑 관계는 없어 보이잖아요. 네, LED 치료요. 네, 빛으로 암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하는 그런 기술들로 쓰는 겁니다. 이 빛들을. 암 치료에 쓰이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뇌질환의 경우에는 뇌로 약물을 직접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나노 입자 기술을 이용해서 체내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주 절찬리에 연구되고 있죠. 네, 미래 약품은 정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한데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없이 살아갈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기부터 먼저 나야겠네요. 네, 좀 그래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말씀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